지방흡입 수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방 입장에서는 상처 입은 겁니다. 수술을 하고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지방흡입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 지금 개원하여 지방흡입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최종국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방흡입 수술이 만능일 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만능인 그런 수술은 없고요. 지방흡입 수술은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내장지방이라든지 뼈라든지 그런 지방이 아닌 것들은 아무것도 손댈 수 없어요. 어찌 보면 한계가 명확한 그런 수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이 아닌 다이어트라고 하죠. 체중 감량하고 운동하고 체형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체형 관리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일단 식사 조절과 운동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신이 목표한 체중까지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골고루 빠지지 않고 골고루 빠졌다고 하더라도 또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본인이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서 뺄 수 있는 것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흡입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대신 할 수 있는 게 강력하기도 해요. 지방흡입은 고민이 되는 부위를 선택해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항상 그분이 컴플렉스고 줄이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부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게 지방흡입 수술의 가장 큰 강점이죠. 나중에 다시 살다 보면 살이 찔 수도 있거든요. 지방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살이 잘 찌는 부위가 살이 잘 안 찌는 부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체형이 돼요. 자신이 좀 원하는 라인을 어느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팔뚝살이 많은데 팔 바깥을 수술을 해서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덩치가 작아져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허리가 좀 더 짤록하고 힙이 약간 볼륨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여성스러운 라인도 좀 많이 살아나고요. 허벅지 바깥에 승마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슬림하게 만들어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플렉스를 해결함으로써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회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 올바른 다이어트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게 좀 많아요. 내장 지방이 많은 이유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 일단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대표적인 건 주스라고 생각해요. 과일 주스. 이게 되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타민도 실제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탄수화물 100%입니다. 잉여 탄수화물은 몸에서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주스나 과일을 몸에 좋다고 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계절 과일 정도는 어느 정도 드시는 걸 권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먹을 필요는 없고요. 술이 내장 지방의 주 범인이니까요. 술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술을 먹으면 술은 음식이긴 하지만 팔다리에 있는 근육은 좀 줄이게 되고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을 늘리게 되는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술은 지방입니다. 사실 지방은 칼로리가 높죠. 그래서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흡입은 수술한 부위를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히죠. 그럼 상처 입은 곳은 나아야겠죠. 낫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낫는 동안은 해당 지역의 지방이 매우 잘 빠지는 상태가 돼요. 그게 대략 한 3개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 후에 3개월 정도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때 추가적인 변화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하고 체중 감량을 잘하면 내장 지방도 줄지만 수술 부위에 있는 지방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를 잘 활용해야죠. 지방흡입은 신호탄입니다. 지방흡입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은 신호탄입니다.